2012년 2월 11일 통합진보당이 창당됐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어 진보 집권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하나가 된 것이다. 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야 한다는 저희의 판단이 가장 통합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의선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만나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입니다.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며 돌풍을 예고했다. 애초 목표했던 원내교섭단체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10.3%의 정당 지지율로 13명의 진보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통합진보당은 첫 시험 무대에서 진보정당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며 합격점을 받았다. 통합진보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선전하며 명실공히 제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에서도 제3당의 입지를 활용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2012년 5월 2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의 기자회견 후 통합진보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통합진보당은 비당권파와 당권파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부정경선을 기정사실화하며 당내 갈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부정선거 사태를 종북 논란으로 확장하며 통합진보당이 분열되는 그 순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통합진보당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을 총체적 부정, 부실 선거로 규정한 조준호 진상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았고요. 간사는 홍진혁 사무부총장님을 임명했습니다. 선거 진행되는 와중에 문제 제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하신 분들을 참여한 가운데 애초에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1번과 9번이라고 하는 오홍만 후보가 현장투표로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현장투표 전체 자기는 믿을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가장 컸었고, 그리고 이 8번과 10번 간의 순위 변경이 되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애초의 목표였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애초 지도부의 결정과는 달랐다. 부정시비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빠진 채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전체가 총체적 부정, 부실 선거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조사는 국민참여당 출신 노학래, 오홍만 후보가 추천한 박무, 고영삼 위원이 주도했다. 어쨌든 진상조사의 구성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도 참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진상조사의 구성은 정말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구성으로는 그 이후에 어떤 조사 결론을 내리고 잘 조사를 해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부정선거 논란의 당사자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위 비당권파만이 참여한 조사라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논란은 과연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의 증거가 있는가이다. 온라인 투표는 전체 투표의 87%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만일 온라인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면 통합진보당은 총체적 부정선거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표 시스템의 중요성을 무시 강구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이런 지적을 한답니다. 업체의 기술적 평가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고.
박무조사위원은 투표 시스템과 선정업체의 부실을 부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비례경선 당시 사용한 투표 시스템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시스템이었다. 이후 비당권파인 혁신비대위는 업체와 시스템을 바꿔 당대표 선거를 진행한다. 그런데 시스템 결함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안정적인 온라인 투표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각 1인씩 추천하는 IT 전문가들이 모여 온라인 투표 중단 원인에 대한 추가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그 8명, 엔지니어 8명이 이제 그 평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부정투표의 어떤 주범이었던 것처럼 이제 얘기됐던 옛날의 선거 시스템으로 다시 선거를 했죠. 프로그램 이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의 한계는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 및 운영 전반의 형상관리 부재로 투표 시스템 프로그램의 최초 버전 및 이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과정상의 이상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마지막 버전이 되겠죠. 이것을 위주로 소스를 조사로 했고요. 그 조사 결과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상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투표를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측은 총체적 부정, 부실 선거의 결정적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형상관리 프로그램 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에도 있어야 될 그 도큐멘트, 말하자면 형상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뭐 등등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매 1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런 환경이나 이런 조건, 이런 팩트로 드러나 있는 이 선거를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을 정상적인, 그래서 당연히 부실하고 또 부정이 없다고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그 소스 형상 관리를 그런 어떤 그 조작이나 이런 확인용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어떤 오류를 고치고 이럴 때 용도는 개선을 할 때는 쓰지만 그런 용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조작의 이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실행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동작을 시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로그에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그 확인이 중요했던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할 기술적 뭐 그렇게 중요성을 저는 이유를 판단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결정적인 온라인 상에서의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언론에게 먹잇감을 준 거네요. 전문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그 컴퓨터의 서버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모든 기록이 로그에 적히거든요. 필수적으로 로그를 봐야 되는데 그걸 전혀 보지 않고는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보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어떤 그 IT에 대한 어떤 실제 실무가 없었다. 실무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전개 상황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됐는데 여러 차례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으로 투표 데이터의 조작 시기를 자초했고 관리 지침이 부재한 상태고 투표 진행 중 소스 코드 수정 문제이다. 언론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핵심적인 부정 의혹으로 제시된 문제이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몇 번 질문한 바가 있는데 투표함에 개구리가 들어갔는데 그 동네 이장님이 오셔서 투표함을 열어라, 개구리를 꺼내라 하는 행위와 같다. 그 소스 코드를 열어본 거는 투표함을 열어본 것과 같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를 넣는데 이게 꽉 차가지고 잘 안 들어가면은 툭툭 한두 번 치는 정도. 뭐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그 투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게 느리게 되고 하니까 그거를 그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일부 에러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의 소스를 고치는 행위. 그 다음에 기능 개선. 그러니까 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뭐 해달라.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고치는 이런 건데 그런 행위는 정당한 업무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통합진보당에서는 그 동시 당직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소스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프로그램 개발사들도 서버에 접근조차 못하게 그냥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운영 도중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서버가 막 그 비정상적으로 동작했는데 그걸 이제 들여다보거나 필요한 프로그램 개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투표가 중단이 돼 버리고요. 그 시스템은 그 다음에 투표할 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소스코드 수정은 안정적인 온라인 투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일정한 IT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 문제였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소스코드 열람 시 후보자들의 참관이 없었다는 것을 절차상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 규정은 없었다. 즉,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뜻이다. 온라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떠한 선거 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설령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스코드 수정을 통해 투표값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어떤 투표값이 달라졌느냐 이런 거를 재확인하고 검증하는 건데 그거 검증을 통해서 그 소위 그 이제 투표 그 소스 고친 이후에 갑자기 뭔가 올라갔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 투표 소스를 고쳐가지고 투표 조작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거죠. 온라인 투표 시 특정 IP에서의 투표 집중화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이상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각각의 투표자 투표 시간에서 대리 투표의 공개 투표의 정황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이것이 꼭 전부가 문제라는 비용은 절대 아닙니다만 아무튼 개별 IP에서 진행된 투표보다 중복된 IP에서 투표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수의 동일 IP 중복 투표를 근거로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 의혹이었다. IP 중복된 거요. 농번기 바쁩니다. 우리 농부들 비례대표 투표하십시오. 시간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나오십시오. 자, 사무실 나와서 컴퓨터 열어놨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인증 받습니다. 자, 투표하십시오. 그 다음 번 또 나왔어요. 인증해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 당원은 노동자, 농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IP 중복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중복 IP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IT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그 가정에서도 공유기를 사용하면은 뭐 자녀들 컴퓨터, 그다음에 뭐 그 부모님들 노트북, 그리고 뭐 저기 스마트폰, 그리고 뭐 그 태블릿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같은 IP를 씁니다. 동시에. 바깥에서 보면 같은 IP예요. 뭐 비관한 예로 병원 같은 곳에서 그런 그 간호사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여러 컴퓨터를 했지만 그 투표한 서버 쪽에서 보기에는 한 IP로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게 통합진보당에는 되게 이제 노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 IP 문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보고서에서는 20개, 30개의 특정 IP에서의 중복 투표 사례를 제시하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100개, 200개 이상의 다수 중복 투표가 이루어진 IP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20-30명으로 그 동일 IP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하고 두 분은 아신다면서요. 아시면은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는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100명, 200명 동일 IP 중복 선거 뭐 이런 게 있는 중복 투표가 있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빠져나가고 이야기를 빠져나가고. 말씀하시는 거에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빠져나간 적 없거든요. 제 미꾸라지 아닙니다.
그 IP건에 대해서 이 진상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이 샘플 IP들, 샘플 데이터에는 어느 특정 IP를 기술하지도 않았고 이 IP는 대표단에서도 어느 후보 거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 편파적이다. 뭐 편파적이라면 이 IP가 어느 특정 후보의 IP라는 것이 알거나 이런 식의 판단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한테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빗대서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특정 후보를 이름까지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데이터를 다 까발려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말아야 되겠습니까? 있는 정보 다 까발릴까요? 네? 보고서에 제시한 샘플 IP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말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표단 회의에서 박무위원께서 제일 다득표한 후보만 총 비율을 한번 따져봤다. 전체 득표 중 60%가 특정 IP 집중투표 사례가 몇 건이나 나오냐고 유시민 대표님 물어보셔서 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일 다득표한 후보만 총 비율을 한번 따져봤다. 전체 득표 중 60%가 동일 IP에서 그중에는 두세 명도 있지만 몇십 명씩 뭉뚱그려 한, 그러니까 유시민 대표께서 이석기 후보 얘기네요. 박무위원께서 이석기 후보가 만 몇백 표를 얻었는데 만 100몇 표를 얻었는데 6천 표 이상이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너무 나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대표단 회의에서 주고받았던 모든 말들을 다 공개해야 합니까? 이날 200개 이상의 동일 IP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기다 아니다라고 답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200개 이상의 동일 IP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기 시작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을 조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의뢰서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 일관되게 그 이석기 후보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뭐 온라인 몰표도 이석기 후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을 조사하면은 아마 부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받았죠. 처음에는 이제 이석기 후보의 그 몰표 현황을 쭉 조사를 했는데 뭐 거의 다 이제 그 현장 투표소에서의 투표였고 그리고 뭐 또 몰표가 나온 것도 뭐 공장 지역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갈 만한 상황이 없어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그 200표, 300표짜리 몰표에 대해서 이제 그 위에서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죠. 은폐, 편파 의혹은 확산됐다. 200개 이상의 몰표가 나온 동일 IP는 제주도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이었고 참여계의 오웅만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고영삼 씨의 회사로 드러났다. 그리고 고영삼 씨는 박무조사위원과 함께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1차 진상조사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 투표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관리자 아이디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로 현장 투표소 외에서는 쓰면 안 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또 같은 IP에서 또 그 대리 투표 행위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문제를 결국 오웅만, 고영삼 씨는 검찰의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저는 현장 투표에 대해서 조사를 맡았던 고영삼이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현장 투표를 진행했다면 투표 용지가 2장 또는 많게는 6장까지 붙어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위원들은 대리 투표의 정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상조사비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뭉텅이로 붙어 있는 것을 명백한 현장 투표 부정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반론이 제기됐다. 마치 포스트잇 용지처럼 풀이 있는 상태로 재본되어 있었고 이것을 낱장으로 뜯어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다시 개표하면서 이게 가지런히 추출해가지고 묶어놓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눌러놓게 되면 다시 붙을 수 있었다. 있던 게 1년 번호대로 잘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도 그 좌우가 지금 직장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위 끝은 이렇게 딱 맞아서 들어서 흔들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지 짝은 그러니까 지 순서대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밑이 일치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붙는 것과.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붙어요. 붙는데 앞부분 두 장은 밑도 거의 일치하는데 뒷부분 세 장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시 붙는 경우도 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표하고 나서 표를 가지런히 한 다음에 눌러놨더니 나중에 그 붙더라 라는 증언을 저에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또 투표록을 기준으로 해서 검수해봉열과 1인이 같은 날 동시간대에 2개의 투표소를 관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 투개표록 및 선거인 명부 조작 2심 사례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호영삼 조사위원은 명백한 부정의 사례로 증거 사진들을 제시했다. 1인이 단독 개표한 사례,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서명을 볼펜으로 했다가 그 위에 다시 사인펜으로 서명한 사례, 투표관리자의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되는 경우, 투표관리자 동일인 서명이 다른 경우, 선거인 명부 이름과 서명 이름이 다른 경우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자료로 제시됐고 각종 언론에 명백한 부정의 증거들로 보도됐다.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관리자 서명을 덧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그 조사 결과에 그 선거관리 규정 위반 12번째 한 1인 동시간대 1개 투표소 관리 사례라고 했는데 생활까지 같은 공장이에요. 같이 관리할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당사자가 많지 않았고 저희 부사 같은 경우는 3명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그 당시 출마를 했었고 1명이 갑자기 저랑 같이 충주 선거관리 충주의 그 야권 단위국을 한 번 나가서 진짜 이 사람이 그 당직자가 선관위 간사도 하고 후보 사무장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선거관리를 했습니다. 1인 다역으로. 아니 이것도 도당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부정선거에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떡하니 나와도 되는 건지 좀 성의 있게 조사를 해서 발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이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말씀을 아니 땡골 이렇게 나왔는데 한개 친구들 보십시오. 유령당원이라고 3페이지에 봐요. 유령당원 어떻게 가능했나? 26% 아닙니까? 중에 한 명이에요. 이후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지목된 당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병원노조 현장 투표 관리를 하면서 그 단지 그 사인 볼펜으로 하든 매직 사인펜으로 하든 그건 제가 한 건 맞고 그걸 다시 집에 가서 컴퓨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위에 사인을 했을 뿐인데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많은 당사자들도 있는데 과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당 사무처 직원들도 많은데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확인 전화 한번 했느냐. 또한 가장 중요한 저 당사자한테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단 한 번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작업만 있었더라도 저는 이렇게 억울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보고 이제 사인들을 이제 딴 사람들이 하길래 박수영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하고 있길래 야 내 거 사인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보고 평상시 때 장난하면서 병신합니다. 내가 최병섭인데 병신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인을 한다고 하길래 허락했더니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다가 병신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병신이라고 썼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병신이라고 썼겠냐 설마. 그러고는 투표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전화 한마디 해가지고 진짜로 투표했냐 안 했냐 어떻게 된 거냐 해도 말로 해도 되는데 저 일도 못 하게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일도 못 하게 하고 여기까지 나오게 해주고
저 부산에 있습니다. 이 선거 때문에 4개월 전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하우스 농사 포기했습니다. 또 한 분 직장 포기했습니다. 그 열정 하나 갖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치 우리가 뭐 부정해갖고 인명부 조작해갖고 완전 다비꿈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은 단 한 번의 소명 기회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단 하루 만에 전화통화로 부정 유무를 확인했다. 사실을 확인하는데 불과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다. 23쪽입니다. 1인 단독 개표 작업 진행 사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솔직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진상조사단에서는 한 번의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 서지원 간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산시당의 정경영 간사와 개표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정경영 간사가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개표하고 난 이후에 개표록을 작성할 때 정경영 간사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서 만나지 못했답니다. 중앙당에서는 개표록을 빨리 제출하도록 요청해서 정경영 간사의 사인을 받지 못했답니다. 정경영 간사와 서지원 간사가 함께 개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줄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해명되지 않습니까? 1인 개표한 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건 확실히 된 거냐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죠. 31쪽입니다. 위에 사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관리자 동일인 서명이 다른 경우 부정의 사례, 조작의 사례 나와 있습니다. 서지원 씨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두 개 다 본인 필적이다. 투표용지는 이름을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또박또박 정차제로 이름 적었다. 근데 서명한 곳에는 지금 개표록 서명한 곳에는 인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명을 쓴다고 생각해서 흘려 쓰는 걸로 썼다. 두 개 다 본인 글씨다.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투표 관리자의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되는 경우 30페이지. 투표 관리자의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해당한 분이 김선필 선관위원장입니다. 김선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 관리자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되는 경우 내 서명 확실하다. 당시에 일이 많아서 서명을 흘려서 썼다. 본인 것임을 확약한다. 누가 김선필 위원장을 또는 다른 성동구의 선거관리에 참여한 사람 또는 성동구의 당원들, 간부들을 부정투표가 있었던 사람으로 만듭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진을 실을 정도의 확인이 이랬다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책상머리에 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될걸.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부정선거의 사례들은 단지 전화 몇 통으로도 해명되고 있었다. 그런데 비당권파 운영위원들은 이정희 대표의 해명 발언을 제지하려고 했다. 조용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의장단이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발언하였습니다. 지금은 오랜 자리에서 얘기하는데요. 오랜 시간 회의를 진행하실 것이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조용히 하십시오. 자, 의장님, 조용히 회의를 하십시오. 예,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진상조사위원회가 하지 아니하여 당원들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진상조사위원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보도를 나오게 했다. 이 자리에서 정정보도 요청하시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는 그 다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네. 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회의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지금 계속 제기하잖아요. 이후 대책을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질문을 질의 종결도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질의 또 받고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의정희 대표님이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님은 제1의 목적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시종일관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설득해야 이 회의가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면은 힘든
운영위원도 있지만 표결을 안 하면 힘든 운영위원도 있어요.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빨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장 발의 안건으로 지도부와 경선 비례대표 전원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운영위원들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었다. 저 안건 도입 종료하시고요. 표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여기서. 근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면 온라인에서는 중복 IP 문제, 소스 오픈 문제인데 중복 IP 문제도 아까 그 운영위원 말에 의하면 뭐 3, 40개가 아니라 200개, 뭐 100개 이상. 근데 누군가 은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3가지, 그 오프라인에서 13가지 유형 그 위반 사례를 얘기했는데 저는 충북도당에서 2가지 사례가 해당돼갖고 제기를 했어요. 이건 오해다. 그러면 그 다른 분들도 말씀도 많았고 이건 부정 그 조사서가 너무 편파적이고 그 왜곡됐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이걸 또 다수결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이러면 예전에 민주노동당 분당될 때 다수결 이렇게 하다가 패권 얘기 나오고 당이 쪼개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한두 명의 찬반 토론, 토론 정도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이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회의 진행을 너무 엉망을 하시네요.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합의된 의견에 이르러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표결, 다수결의 원칙, 언제나 그것이 잘못된 원칙도 아니고 언제나 옳은 원칙도 아닌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물론 기본적으로 옳으나 사안에 따라 저희가 정말 중대하고 그렇다면 또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니 글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회의를. 여러분들께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표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럼 만장일치 안을 내주십시오 의장님께서. 더 이상 의장의 그 권한을 사유화해서 그렇게 독선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의권 넘기십시오.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당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거론된 분들뿐만 아니라 부실한 조사로 과도하게 부정행위자로 내몰린 분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당의 통합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정희 대표는 퇴장했다. 그리고 전국운영위원회는 전자회의로 비례대표 사퇴,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그 뒤 통합진보당은 분열로 치닫게 된다. 언론은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당권파를 겨냥했다. 그리고 이정희 대표는 진보의 아이콘에서 당권파의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 결국 부정선거 사태는 한 당원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후에도 조주로 진상조사위원장은 소스코드 수정 후 투표값이 증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사한 유령당원이 있다며
언론의 추가적인 부정선거 의혹들을 연이어 폭로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조준호 대표님이 아마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옆에 있지 않아서. 그 오마이뉴스에 뭐 이렇게 한 내용대로 보면 투표의 기세라 그러나 그걸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오히려 숨는다. 그러니까 표현이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뒷자리가 일치하는 그런 경우들은 수없이 많다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주민등록 체계상 나타났고, 우리 당원 가입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일치할 수밖에, 뒷번호가 일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당연하다. 명백한 오보였지만 언론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준호 위원장이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시민 전 대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당을 위해 모두가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은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당권파를 지목했고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설령 부정이 아니었다고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책임의 결론이 우리 당과 진보 정치에 도움이 되는가를 정말 면밀히 따져본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종일관 이정희 전 대표와 당권파를 겨냥했던 검찰은 의외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 부정의 의혹은 비당권파 후보들에게서 확인됐다. 참여기의 오웅만 후보를 비롯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주도했던 고영삼 씨가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결국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전 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제명시키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한다. 이른바 셀프 제명이었다. 2008년도에도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1심의 제명이고 그분들의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비대위에게 비례대표 선발 전권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저는 이석기, 김재현의 사태보다도 더 큰 목적이 구당권파의 백의종군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구당권파의 백의종군 실현이라는 것은 이정희 전 대표의 출마를 봉쇄하는 거예요. 결국 진보 통합을 통한 대중적 진보 정당의 꿈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시점에 진상보고서를 받아드는 순간 저에게 주어졌던 요구는 이것이죠. 잘라내라. 사실관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잘라내라. 그래서 살 길 찾아라. 더 성장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상식의 수준에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의 마녀사냥, 당과 동지에 대한 무고, 사례로 거론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당 전체에 대한 무고, 통합진보당의 내부로부터 몰락, 야권연대와 진보집권의 가능성의 소멸, 이것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과 현상입니다.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그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해서 다음 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진실의 기초에서 책임질 것은 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는 통합진보당을 위해서